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바꾼 혁신들이 기술이 뭐였냐면 대표적인 게 그 엔진이죠. 전기기관. 이게 사람의 노동력을 다 대체해버렸잖아요. 근데 이때 또 정말 엄청난 발전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시면 모르겠지만 엔진이 마차를 대체해버리니까 영국 같은 데서는 막 그 전기기관, 그러니까 엔진으로 가는 자동차의 속도를 30km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규제법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마부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더스트 운동이라 해서 막 이 전기기관차를 막 부수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전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포심을 주었어요. 전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처음 됐을 때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부 반응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제가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인터넷하고 컴퓨터가 나왔죠. 그때도 우리 사무실들의 모습을 싹 다 바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우리한테 오기는 한 10년, 그러니까 컴퓨터가 들어와서 모든 사무실에 다 컴퓨터 놓이기까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고요. 지금 이 시점에는 뭐가 그런 파괴적인 기술이냐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와서 뭔가를 계속 파괴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 파괴한 공포심이 굉장히 많고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한 10년만 지내보십시오. 인공지능을 받아들인 국가와 받아들이지 않은 국가, 받아들이지 않은 개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안 하시면 무조건 좋습니다. 지금 전기 안 쓰는 데가 어디 있고 지금 엔진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인공지능 안 쓰는 데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쪽은 다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혁신 기술들을 뭐냐면 기존 사업을 막 파괴하거든요. 이제 많은 것이 파괴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먼저 변화해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이게 변화를 선도해 가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끌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선택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특히 대기업들 위주로 해서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고용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OECD 평균에서 상당히 높고요. 많은 고용 중소기업이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굉장히 낮다라는 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큰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그런 가게에 받아들이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조사 하나 말씀드리면 대기업이 과연 인공지능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 중소기업이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 중소기업이 더 빠르고 더 효과가 높다라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응했던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받아들였을 때 효과도 훨씬 높다. 실제로 대기업들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 더 잘하고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는 것이 우리가 의외 소상공인들이 AI 분야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솔루션들을 계속 만들고 보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그 보고서 작성 이런 거 있잖아요. 보고서 작성. 예를 들어서 제가 이 PPT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PPT에 그냥 글자만 몇 개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 던지면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거 얘가 다 해주잖아요. 내가 다 해. 지금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만약 이전 같으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어떻게 했냐면 제가 대충 써가지고 디자인한테 보내요. 그럼 그 디자이너가 3일 동안 디자인을 해서 장당 15만 원씩 받으면서 저한테 청구를 해요. 그럼 지금 한 10달성 하려면 저는 한 300만 원 줬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3일 걸려서 받아 2, 3일 걸려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대충 써가지고 AI한테 줘요. 그 AI는 제가 쓴 건 무료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게가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한 5초에서 10초 걸립니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제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특히 보고서 작성, 여러분 관공서나 뭐 이런 데 보고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영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보고서 많이 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요 AI한테 맡기잖아요. 훨씬 잘해요. 훨씬 싸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어 고객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고 뭘 빨리 전달하고요. AI가 정말 잘합니다. 그 저희 중소벤처기업도 그래서 저희 그 기존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거기서 위기가 느껴지는 소상공인들을 딱딱딱딱 골라내는 걸 AI한테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그 문자 메시지 보내줘. 지금 사업장이 좀 위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사실 데이터 분석, 뭐 고객 분석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서 그 AI를 쓰시면 정말 편해집니다. 정말 빨라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매장 부분, 매장 감정. 여러분 저희 형도 편의점 하셨어요. 편의점 하다 보면 사실 그래요. 특히 야간 같을 때 아르바이트 쓰시면 되지만 아르바이트 어떻게 되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저 구석에 이렇게 좁게 막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막 자다가 또 손님 오면 그걸 뜨기나고 뭐 이렇게 하셨거든요. 저희 형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CCTV가요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이제 CCTV가 말도 합니다. 말도 하고 CCTV가 대화도 하고요.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CCTV가 아니고 거기에 로봇이 앉아있어요. 로봇이. 중국 같은 데 한 2천만 원이면 그 로봇이 나와요. 여러분 2천만 원이면요 거기 사람처럼 앉아가지고 CCTV가 대화도 다 해줘요. 그리고 담배 사겠다고 하면 신분증 내세요 하면서 신분증 사진 찍고 골라가지고 담배 딱 해주고 이렇게. 그게 지금 이제 한 1, 2년 되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실 거예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지능형 CCTV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소중한 시간을 그 가게에서 정말 그 밤잠 쏘시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변화의 순간들이 이제 곧 다가올 텐데,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받아들이겠다. 우리 가게에 받아들이겠다.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실 분은 바로 여러분들. 그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서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시고 더 시간을 절약하시고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왜 이걸 못하실까? 왜 이걸 못하실까? 했을 때 결국 뭐냐면 과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체험을 안 해봤거든요. 체험을 안 해봤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러니까 경영진 인식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영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이 이걸 해야 되나? 이거 하는데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깨야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은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와 달리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 데이터거든요. 여러분 가게나 여러분 회사의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겁이 나요. 이게 보안이 내게 유출되면 어쩌지? 보안의 문제, 윤리의 문제.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요. 특히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데요. 지금 그 코딩하는 거 이런 것들은 AI가 사람도 허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AI를 받아들이는 건 어떻게 되냐면 시니어였던 뭐 부장님급 정도 한 명 말씀 듣고 뭐 대리 사원들은 다 잘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5명이 하던 일을 지금 그렇게 소프트웨어 쪽인데 1명이 하면 돼요. 그 나머지 밑에 일하는 4명의 일은 AI 에이전트한테 시키면 돼요. 제가 하는 소프트웨어에 AI 에이전트 18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 18개한테 하나씩 AI 에이전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한 4명은 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되게 세요. 사람의 일자리를 부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든 이분들을 돌려가면서 이걸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초기 도입에 따른 자금이 들죠. 비용이 들고 또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실 큰 장벽으로 놓여 있고요. 그 장벽을 저희는 좀 허물이 풀려고 중소벤처기업부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육 사업 중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AI 프로그램들을 다 아시는 저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저는 큰 회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당장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 30분, 1시간 배워서. 사실 여러분 제가 이 PPT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도 배웠거든요. 1시간 배웠어요. 1시간 배워서 제가 원하는 PPT를 만들어줘라는 걸 시키는 걸 딱 1시간 정도 배우면 되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PPT 만들 때 사람 만드신 분 요즘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AI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1시간 정도 배웠어요. 1시간, 2시간 정도 배우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커리큘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조금 더 쉽게 빠르게 그 AI를 쓰실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멘토링, 그러니까 좀 어려운 거 있잖아요. 특히 우리 소공인들 제조업에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멘토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멘토링 집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회사를 방문해서 우리 가게를 방문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부분, 그리고 그 솔루션, 전문 솔루션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정부에서 한 70% 80%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서 솔루션을 여러분 공장이나 가게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졌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전국 부처별로 AI 관련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들이 있어 보면 우리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대충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중기부는 중기부는 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로. 위로. 영입니다. 저희 중기부는 한 8천억 정도 올해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부분의 이 사업들을 제목마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많아요. 제조업 쪽 지원하는 사업들 아니면 스타트업 있잖아요. 저기 스타트업 펀딩 지원해가지고 아주 우수한 AI 스타트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우리 소상공인 사업은 얘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AI를 빨리 적응하고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입법입니다. 지금 제가 미국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도 굉장히 소상공인 집단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도 저희 중기부와 비슷한 SBA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통령 직속 조직이 청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저희랑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처음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본 유로 배책이에요. 유로 배책인데 규제가 기본이거든요. 규제를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술 개발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나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기본법을 일단 안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전혀 갈 필요 없고 그냥 시장에서 맡기면 된다. 꼭 필요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로 규제하면 된다. 이게 미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철학이고 이게 기본법을 안 만들었고 그리고 만약 규제적인 거는 주별로 했어요. 뭐 캘리포니아 주 이런 데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확산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발전법 이것이 과학기술계에서 만든 거예요. 과학기술계에서 만든 발전법이고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쪽이 만든 게 저쪽에 혁신 중소기업 저거는 스타트업 요소법이에요. 스타트업 육성법을 만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보급 확산하는 게 이 확산법이에요. 이게 영어로 메인스트리트 액트라고 되어 있는데 AI 메인스트리트 액트라고 되는데 이게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에서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법이고 이게 4월을 선거에 지금 상원에서 만든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입법화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과학기술계와 이런 소상공인 중소기업계는 서로 부딪히고 있어요. 누가 이 법을 주도해서 누가 가져갈 것인지.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과학기술계가 훨씬 앞서서 기본법을 만들고 다시 그쪽으로 다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예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체계나 기반이 없어요. 저희가 하고 싶어도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저희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안도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인 방이거든요. 의무도 안 되고 이게 사실 그런 알력이 있는 거고 사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미국도 같은 의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하게 하원에서 거의 반장일수 비슷하게 통과되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확산이 우선이에요. 빨리 AI 소프트웨어를 전국의 골목골목에 다 확산해서 많은 사람이 쓸수록 그 나라의 인공지능이 더 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산,
풀뿌리 확산을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파운데이션 모델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 이쪽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똑같이 말씀드린 우리나라에는 사실 AI 기본법이 나왔지만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중소기업을 우선 고려한다라는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조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뭘 할 건지 알고 없는 거예요. 그 시행령에 봐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럼 과학기술부에 그럼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무슨 그런 AI 예산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언적으로 한 줄 해놨어요. 해놓고 우린 다 했어. 그렇게 하고 우리 중소기업계가 뭘 하려고 하면 그 기본법에 있는데 왜 하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정말 소상공인을 위한 인공지능 전환 법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법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법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관광업에서 호텔 하시는 분이 쓰시는 인공지능이 있을 수 있고요. 저 무인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공장에서 소공인들이 쓰시는 인공지능이 또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특화별로 업종별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그게 돈이 돼야 되고 그 기술을 개발하게끔 자꾸 유인을 해줘야 돼요. 그런 특화적인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걸 실증하는 그런 체계, 그런 예산 지원, 그리고 그런 인력들의 개발, 그리고 그런 고부가치 창업을 유도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상공인 기금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쪽 기금들이 이쪽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법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재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또 따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AI 기술이 보면 또 대기업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이 플랫폼 기업들,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 지금 보시면 여러분 쓰시는 AI, 챗GPT 이런 거 쓰시잖아요. 글로벌 다 어디 겁니까? 다 글로벌 빅테크들이죠. 이게 만약 우리나라 온다 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에서 하시겠죠? 그런 쪽에 소프트웨어 만들어서 보급했을 때 여러분 또 종속돼요. 그러면 이런 종속되지 않는 오픈소스 기반의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은 소프트웨어를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이게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데이터 오픈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법 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 확산센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풀뿌리로 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확산센터들이 있어야 돼요. 시도 단위로 아니면 기초지자체 단위로 다 이런 센터들이 있어야 되고요. 사실 그 모델이 미국이에요. 미국에는 이미 그 SBA 산하에 수천 개의 센터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소상공인 AI 교육들이 많이 진행.